정연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제가 알게 된 맛집이 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연 씨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둘이 저녁이라니 그저 좋은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단순한 친절인지 더 깊은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김 교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미묘한 감정의 신호들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고백보다는 작은 배려와 꾸준한 관심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에는 감정 표현이 더 절제되고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있나요? 오늘은 이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락의 주도권 변화를 확인하세요. 평소와 달리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나요? 누가 대화를 시작하는지는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관계의 초기에는 대부분 한쪽이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온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와 같이 별다른 용건 없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오면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연락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상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답장 속도도 눈여겨보세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평소보다 빠르게 답장이 온다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곧바로 답장이 온다면 더욱 의미가 있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처럼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만남을 제한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황혼기에도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기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일정 조율에 있어서도 당신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원하시는 시간에 맞출게요 라는 말에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연락의 내용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필요한 대화였다면 점차 사적인 내용이나 감정을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게 된다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본 영화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다음에 같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나 취향을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패턴이 생긴다면 주목하세요. 이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짧은 용건으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길게 이어진다면 당신과의 대화가 즐겁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죠. 대화가 끝날 때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다음 연락을 약속하는 말을 덧붙인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내일도 연락드릴게요. 곧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같은 말에는 관계의 지속성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 연락을 늦게 하거나 답장이 늦어졌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쁘셨나 봐요 라는 말 속에는 관심과 애정이 숨어 있죠. 둘째, 둘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을 발견하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만의 특별한 언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이자 관계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농담이나 둘만 아는 코드가 생겼나요? 주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두 사람만의 유머로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면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애칭이나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호칭을, 단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한다면 당신과의 관계에 특별함을 부여하고 싶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책 찾아봤어요. 당신이 언급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기억하고 이에 관한 얘기나 선물을 건네는 행동은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대화 중에 당신의 말을 인용하거나 과거 대화를 정확히 기억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목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며 당신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새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지나 대화에서 당신의 말투나 표현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동조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호감의 자연스러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하는 모습도 관심의 신호입니다. 정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라는 말에는 당신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며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도 좋은 신호입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발전한다면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당신과의 대화에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눈다면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죠. 대화 중 당신의 반응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함께 웃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공감하는 태도는 당신의 감정에 동조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셋째, 상대방의 시선과 몸짓을 유심히 보세요. 언어보다 더 정직한 것이 바로 신체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신체는 종종 우리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특히 중년 이후의 나이에는 감정 표현이 절제되기에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눈빛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대화 중 당신의 눈을 자주 바라보거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문다면 특별한 관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진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죠. 당신이 말할 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주변 환경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자연스러운 접촉이 늘어나는지 주목하세요.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황혼의 품이 있는 표현이라면 더욱 의미가 깊을 수 있어요. 대화할 때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수록 물리적 거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죠. 동네 산책로에서 만났을 때 당신 곁에 앉거나 서는 위치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고 있나요? 대화 중에 상체나 발의 방향이 당신을 정면으로 향해 있다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발끝의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거울 반응도 살펴보세요. 당신이 자세를 바꾸거나 특정 제스처를 취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동작을 따라 한다면 이는 무의식적인 공감과 호감의 표현입니다. 긴장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평소에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당신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거나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옷을 자주 만지는 등 긴장 행동을 보인다면 특별한 감정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을 볼 때 동공이 커지거나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지는 현상은 호감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런 변화는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호예요. 당신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는 당신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죠. 자리를 정리하거나 떠날 때 행동도 관찰해 보세요. 동호회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끝난 후 대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느리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몸짓이 있다면 당신과의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면의 벽을 허무는지 확인하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점과 내면을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한다면 이는 신뢰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는지 살펴보세요. 가족 관계, 과거의 경험, 현재의 고민 등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열어 보인다면 당신과의 감정적 연결을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는 당신을 특별히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불안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당신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는다면 이는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서적 지원을 원한다는 신호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여행을 계획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자신의 미래 속에 당신을 포함시키고 있거나 최소한 당신의 시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도 주목하세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면 당신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피드백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조언을 실제로 행동에 반영하거나 나중에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같은 깊은 주제에 대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와 같은 질문은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취미나 열정을 공유하고 당신을 그 세계로 초대하는 행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자주 가는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라는 제안은 자신의 진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당신의 어려움에 진심 어린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한층 더해 주니까요. 다섯째, 주변인들의 반응 변화를 관찰하세요. 때로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먼저 알아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당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나요? 노인정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와 같은 언급이나 의미심장한 미소는 주변에서 이미 눈치챈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친한 친구나 지인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갑자기 당신에게 더 친절해지거나 관심을 보인다면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거나 당신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100%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당신을 찾는 행동은 특별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특별히 챙기거나 배려하는 행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현 씨는 이런 음식 좋아하시니까 이거 드셔보세요와 같이 당신의 취향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은 평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상대방이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살펴보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언급한다면 이는 당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를 한다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볼게요 라며 자리를 비워주는 행동은 주변에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신호일 겁니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서 당신의 말에 특별히 호응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다면 이 또한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도 당신의 의견에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함께 있을 때의 반응도 살펴보세요. 당신 앞에서 다른 이성에게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당신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마음이 당신에게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집니다. 화려한 고백이나 극적인 표현보다는 작은 배려와 꾸준한 관심, 그리고 깊은 대화와 신뢰로 표현되는 성숙한 사랑이니까요. 때로는 이런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친절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오늘 살펴본 5가지 신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정확히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빠르게 답하고, 이런 사소한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둘만의 특별한 언어와 코드가 생기고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말보다 더 정직한 눈빛과 몸짓의 변화, 그리고 점차 깊어지는 대화와 내면의 공유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신호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솔직한 대화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